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저기 변곡점 관련된 거 문제를 좀 뒤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스텝 3라고 돼 있기는 한데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69번까지는 스텝 2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평이한 문제 스텝 3 있지만 평이한 문제 66번 한 번만 먼저 풀어볼게요. 66번. 자, 일단은 몇 가지씩만 좀 정리해 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고요. 자, 일단은 g라는 함수는 증가함수라고 그랬으니까 g'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 상태가 되겠죠. 얘는 뭐 어차피 미분 두 번 있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한번 해볼게요. h'x는 f'gx 곱하기 g'x.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의 이해도함수 h2'x는 일단 앞에 거 미분하면은 f2'gx 곱하기 속미분이니까 g'x 나가는데 g'x가 있으니까 곱하기 g'x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래서 얘는 f2'gx 곱하기 g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살짝 길고 복잡한 느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정리한다면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변곡점 이전에 2,2라는 점이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G2는 2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 무조건 다 이해도 함수 빵이죠. 그래서 극대극소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빵이라는 거. 이때 다시 한번 이계도 함수가 무조건 빵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한 경우는 킬러 아니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행 4점짜리, 그러니까 29, 30이 아닌 이상 이계도 함수는 그냥 빵 집어넣어도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근데 15번이죠.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몇 번 문제쯤 될까요? 15번이면은 27번 정도? 한 그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물론 27번은 3점이지만 지금 사실 선택 과목 3점은 3점이 아니에요. 3점이 아니에요. 한 4점 정도로 봐도 됩니다. 27번은 4점에 거의 준해서 나옵니다. 얘가 약간 좀 그 정도 난이도가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나왔고 나머지 딱히 할 건 없네요. 나머지 그냥 다 때려박고 그냥 정리해주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푼 친구들은 저기 7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70번.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거라서 화이팅. 합성함수 미분 잘해줘야 돼. 이게도 함수가 생각보다 헷갈려요. 아, 왜냐면 H2 프라임 2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치. 이게 극대극소나 아니면 변곡점 이런 거 나올 때는 지환이 안 되죠. 저기 합성함수라고 다 치환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합성함수 중에서도 극대극소를 묻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변곡점 묻는 경우에는 치환하면 안 돼요. 어디가 안 될까? 요거식을 잘 정리하면은 이쁘게 나오기는 하는데 내가 한번 써서 보여줄게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거는 마저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F2'E는 사실 쓸 게 없어요. 그렇죠? 쓸 게 없고요. F2'E 분자에다가 써야 되는 게 H2'E죠. 그럼 여기다가 H2'E 집어넣으면은 F2'G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F2'G2, 그 다음에 G2'E가 될 텐데 지금 이 식에서 딱 얘 때문에 요게 빵 되죠. 통째로 빵 됩니다. 통째로 빵. 그쵸? 그래서 얘는 요것만 따지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G2가 지금 또 2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F2'2랑 F2'2가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G'2의 제곱이 그냥 4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4라는 얘기. 따라서 G'2는 2가 될 거예요. 음수 나오면 안 되죠. 증가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2인 걸 알았으니까 나머지 H'2를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H'2는 맨 처음에 이 식에다가 그냥 2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F'G2 곱하기 G'2가 될 텐데
다시 한번 G2는 2가 되기 때문에 요게 F'2와 G'2를 그냥 단순히 곱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F'2는 4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G'2랑 합쳐서 4, 2, 8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스텝 3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되게 좀 넣기는 했는데 왜냐면은 실수가 워낙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집어넣어 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단순 계산에서는 이게 끝은 맞아요. 단순 계산에서는. 자, 그 다음에 70번 조금만 한번 진행해 봅시다. 1번만 있다가 힌트를 좀 갈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파이팅.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긴가민가한 게 있을 거예요. 일단 가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가에 대한 해석. 가 정리된 친구들은 그냥 풀고 있으면 돼요. 가 정리된 친구들은. 가의 핵심은 A가 빵이라는 거니까 A가 빵 나온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문제 풀고 있어요. 자, 일단 미분한 게 지금 기함수예요. 그쵸? 요 말은 G'X가 기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원점 대칭이면서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미분에서 기함수라는 건 뭐예요? 미분에서 홀수차밖에 안 나온다? 라는 거는 Gx가 우함수라는 얘기예요. Gx가 우함수라는 얘기. 그죠? 자, 그러면은 이 Gx가 우함수인데 문제는 얘는 합성 상태예요. 사인에다가 fx를 합성한 거예요. 오잉? 사인에다가 fx를 합성했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더했다. 뭐 뺄셈도 마찬가지죠. 두 개 관련된 걸 보면은 얘는 우함수가 맞아요. 이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짝수차. 짝수차면 짝수차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우함수가 되는 거. 이거는 우함수 플러스 기함수로 썼을 때는 성립을 안 해요. 그쵸? 왜냐면 얘는 짝수 홀수가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함수, 우함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함수는 짝수차만 있는 함수고 기함수는 홀수차만 있는 거. 다함수 기준이야. 다함수 기준. 초함수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당연히 기함수가 될 거예요. 뭐 요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곱한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짝수차에다가 짝수차를 곱했다. 그럼 무조건 짝수차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우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약식 판단이에요. 빠르게 보는 거. 그럼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짝수차에다가 홀수차를 곱했으니까 홀수차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함수가 되겠네요. 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곱한다면
홀수차에다가 홀수차를 곱했으니까 우함수가 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는 합성 상태예요. 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2제곱에다가 짝수차를 합성한다고 하면은 지수끼리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짝수차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합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겉껍데기가 우함수예요. 안에다가 홀수차를 합성했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면 무조건 짝수죠. 그래서 얘는 우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기함수에다가 우함수 합성하는 것도 당연히 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합성해도 얘는 무조건 우함수로 나와요. 그렇죠? 기함수에 기함수 합성하는 경우만 기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기함수에 기함수 합성하는 경우에만. 근데 사인은 지금 기함수예요. 그렇죠? 사인은 원점 대칭이죠. 사인은 원점 대칭이에요. 기함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fx가 무슨 함수라는 얘기예요? fx가 우함수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괜찮나요? fx가 우함수여야지만 합성 상태가 우함수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얘는 다항함수네. 짝수 차만 있어야 돼요. 짝수 차만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a가 빵 나와야 돼요. 괜찮죠? 아, 이걸 보고 a가 빵이구나. 결국 가가 얘기하는 거는 a가 빵인 걸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a가 빵인 거. 괜찮죠? 되게 좀 중요합니다. 이걸 보자마자 막 튀어나와야 돼요. 보자마자. 자, 그러면은 꼭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 이거는 약식으로 보는 거고 빠르게 정리해서 보기 위한 거고, 만약에 엄밀한 증명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실제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얘는 gx가 우함수인 걸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함수지 기함수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판단해 주면 돼요. 이 둘이 지금 똑같아야 돼요. 이 둘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함수가 되죠. g-x가 gx가 되면은 우함수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둘이 똑같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얘가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 상태로만 보긴 좀 힘드니까 저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봅시다. sin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와 sin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똑같아야 돼요. x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똑같아야 돼요. 괜찮죠? 그럼 어차피 이거는 항등식이잖아요. 둘이 항등식. 둘이 항등식이면 당연히 사인 껍데기 같은 순간 안쪽까지 다 똑같아야 돼요. 괜찮죠? 이건 주기성을 띄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항등식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럼 항등식으로 똑같아야 되니까 양쪽이 지워지면 마이너스 ax랑 ax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2ax가 항상 0으로 나와야 돼요. x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럴 수 있는 거는 대수가 빵인 경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빵이다 라는 거를 실질적으로도 수식적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 조건은 천천히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1차적으로 g는 변곡점이라고 그랬으니까 G'K가 일단 0인 걸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해될까? 너무 빨리 설명했나? 잠깐만, A가 빵일 수밖에 없는 거 괜찮아요? 그럼 됐어. 저거는 엄밀한 증명이고요. 원래 우함수 기함수 판정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완전히 똑같은 우함수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부호만 반대로 나오는 기함수인 거예요. 원래 우함수 기함수 정의 자체가 그거라서. 그래서 쟤는 엄밀하게 한번 수식적으로 가본 거고, 얘는 이제 의미적으로 빨리 가본 거고요. 왜냐면은 gx는 사인에다가 fx 합성한 건데 사인이 기함수잖아요. 근데 gx는 우함수로 나와야 돼.
그럼 fx가 무함수가 아니고 절대 안 되겠지. 그래서 fx는 홀수차가 없어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자. 코사인 fx 곱하기 f 프라임 x. 왜냐면 성미분까지 들어가야 돼. 이야. 봐봐. 90.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맞아요. 맞네? 사실 내가 답을 몰라서. 이게 틀려. 조금 아깝다. 응? 그치.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갖다 써야 돼.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못하지. 왜냐면 미지수가 B랑 K 두 개죠. 식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치, 그거로 연립해야 돼. 아, 얘가 이거 아닌가? 그치. 아, 이거 써야지. 이 두 미분에서 0 집어넣어봐야 돼. 아, K 집어넣어봐야 돼. 그게 0이고. 아, 그래? 요거 해야 돼. 그러면 연립하면 돼요. 그럼 그냥 끝나. 응? 이것도 해야 돼요? 아니, 이거 GK랑 G 프라임 K 다 구해야 돼. 다 구해서 넣어봐야 돼. 그렇게 관계식을 최대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병목점을 보니까 G2 프라임 K가 빠는 거. 두 개 연립해야 돼. 그치? 연립하면 돼. 봐봐. 차차차 잘한다. 오케이. 미안. 응? 그치, 걔는 항등식이 맞기는 하지. 근데 항등식이긴 한데 변수가 K가 아니고 걔는 아예 딱 정해져 있죠. 응. K에 대한 항등식은 아니야. 그냥 항등식이야.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일단은 위쪽에서 지금 미지수가 총 몇 개예요? 문제를 딱 보면은 미지수들이 껴있을 때 그 미지수 구하는 문제는 미지수가 몇 개인지부터 따져야 됩니다. A, B, K 세 개예요. 식이 몇 개 필요해요? 적어도 세 개예요. 최소 세 개는 있어야 돼요. A, B, K를 다 구하려고 한다면 괜찮죠? 근데 만약에 미지수가 세 개더라도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구하려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때는 그 미지수 값들을 다 구하는 게 아닌 문제인 것도 있기는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A, B, K 다 구해야 돼요. 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물론 A 플러스 B의 값이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세 개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식이 세 개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식이 세 개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안 나오면은 A 플러스 B가 토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이 몇 개요? 가조건 때문에 식이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A 값이 빵 나왔죠. 그러니까 식이 두 개 나와야 돼요. 딴 데는 없어요. 이 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항등식이고 그거 말고 방정식인 거. 그래야 연립시켜서 나오니까. 그래서 나에서 지금 식이 두 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식이 gx는 k0에서 변곡점을 가진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식. 그죠? 이거는 그냥 일단 생략할게요. 요게 첫 번째긴 한데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아예 대놓고 주어져 있죠. 이거. 그럼 미지수는 이제 B랑 K 두 개인데 식이 두 개잖아요. 연립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뭔가 좀 이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게 안 돼. 이게 다 넣어야 돼요. 그냥 미분해서 다 집어넣어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항시켜서 gx, gk분의 g'k 그러면 뭐 적분하면 ln이 나오지 않나?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지금 얘는 k 값에 관련된 항등식이 아니고요.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그냥 상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고 그냥 항등식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1번은 지금 정리됐으니까 2번 한번 좀 봅시다. 자, 그럼 2k 곱하기 gk니까 2k 곱하기 gk면 sin fk sin fk면은 k제곱 플러스 b예요. 자,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g'k니까 이걸로 미분해주면 g'x는 코사인 fx 곱하기 f'x.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다 그냥 k 집어넣은 거니까 코사인 fk 그 다음에 f'k죠. 지금 얘는 미분하면은 그냥 2x잖아요. 여기가 어차피 날아갔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는 이제 f'k는 2k가 될 겁니다. 2k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미지수는 f랑 k 두 개. 이것도 한번 더 정리해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거 한번 더 미분해 봅시다. 자, 그러면 g2'x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fx 그 다음에 속미분하니까 f'x가 또 나가죠. 그래서 얘는 f'x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이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울게요. 자, 그럼 어디 갔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코사인 fx 곱하기 f2'x.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k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fk니까 k제곱 플러스 b. 그 다음에 f'k니까 2k제곱 플러스 얘는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 곱하기 f2'k죠. 어차피 얘는 두 번 미분하면 그냥 2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2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씩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야. 와, 근데 이걸 어떻게 연립하지? 한쪽으로 몰면 되죠?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복잡해요. 이 식이. 뭘 집어넣는 게 나을까요? 그냥 1번식을 갖다가 정리해서 여기다가 좀 넣어볼게요. 정리해서. 자,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나와있으니까 얘 지금 우변으로 그냥 가봅시다. 얘를 우변으로 보내볼게요. 그래서 코사인을 갖다가 지금 바꿔 넣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코사인을 갖다가. 자, 그러면은 얘는 2배의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 얘는 우변 넘기면 4k제곱에다가 사인 k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뭐 물론 이거를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큰 의미는 없어요. 갖다가 그냥 집어넣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약분을 좀 해서 넣을까 했는데 그냥 갈게요. 그냥 요 식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2k 사인 제곱 k 제곱 사인 제곱이 된다. k 제곱 플러스 b. 얘는 지금 2 코사인 제곱 b니까 딱 요거 2 코사인 맞지? 그죠? 2 코사인 제곱 b니까 그냥 요거 바꿨으면 되겠네요. 그럼 루트 3k 루트 3k에다가 요거 바꿔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지금 4k 제곱 사인 k 제곱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넘겨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거 그냥 막약분하면 안 돼요. 그죠? 막약분하면 안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100%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약분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x제곱 플러스 5x. x로 약분하면 되겠군. 그럼 x는 5야. 이러면 틀리죠? 괜찮죠?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무조건 0이 확실히 아니어야지만 약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도 넘겨서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어느 쪽으로 넘길까?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나마 얘가 차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긴다고 치고 얘는 4루트 3k 세제곱 그 다음에 사인이 되겠고요.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2k 사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어차피 k제곱 플러스 b니까 각은 똑같아서. 자, 그럼 얘는 2k 사인으로 봅시다. 2k 사인으로 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지? 2루트 3k 제곱에서 빼기 이런 걸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가 조건이 더 없나? 잠깐. 문제가 조건이 더 없나? 없는데? 조건이 더 없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0 될 수 있는 거를 다 따져본다 그러면은 넓게 봤을 때 인수가 3개죠. 일단은 K가 0인 경우거나 아니면 사인 값이 0인 경우거나 아니면 얘가 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 딴 것도 없어? 맞는데? 엥? 아, 요거는 조금 판단하는 게 확실히 좀 어렵긴 하네요. 뭐 나는 보통 사실 이렇게 잘 안 풀기는 하는데 되게 단순화해서 보려고 한 거야. 요렇게 하는 것과 요렇게 하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걸로 한 건데 별로 그렇게 참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진 않네요. 하나씩 다 따져봅시다. 뭐 방법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K가 0이 되는 경우는 K가 0이 되는 경우는 일단 하나씩 좀 봅시다. K가 만약에 0이라면은 이 조건 다 만족해야 되죠. 지금 이건 연립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 진짜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K가 0이라고 친다면 색깔 잘 안 보인다. 잠깐 다른 색깔로 좀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K가 0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뭘 집어넣어도 되는데 얘보다는 얘가 좀 간단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한번 좀 봅시다. 자, 그러면은 G2'K가 빵 나야 되는 G2' 0이 빵 나야 되는데 그럼 얼마지? 요게 다 빵 나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B 곱하기 빵 그러면은 코사인 B 곱하기 2 얘가 빵 나야 돼요. 그렇죠? 코사인 B의 2배가 빵 나야 돼요. 근데 B라는 값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사인 값이 절대 0이 안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아예 불가능입니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죠?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럼 이번에는 사인 K제곱 플러스 B가 0 되는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쉽지만 지금 K값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k제곱 플러스 b는 2분의 파이도 나올 수, 아니다, 파이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얘가 성립하려면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어때요? 얘가 지금 빵 나와요. 괜찮죠? 파이밖에 없잖아요. 얘는 절대 0이 안 나옵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지금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 에다가 2배를 한 건데 이게 0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이것도 어차피 안 돼요. 결국에는 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2루트 3 k제곱 마이너스 1은 빵이다 보니까 k제곱은 2루트 3분의 1. 뭐 물론 k 값을 구하겠다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루트 한 번 더 씌워야 되는데 왠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비두고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더라? 잠깐 문제가 뭐예요? a 플러스 b가 구하는 거구나. 그럼 b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다가 또 집어넣을까요? 뭐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얘가 제일 낫죠.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얘를 집어넣어보면은 g2 프라임 k g2 프라임 k는 k제곱이 2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2루트 3분의 1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2루트 3분의 1 플러스 b 곱하기 얘는 k제곱. k제곱이니까 2루트 3분의 1이죠. 4k제곱이잖아요. 4k제곱. 그렇죠? 그래서 4 곱하기 k제곱 12분의 2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똑같이 코사인 2루트 3분의 1 플러스 b 곱하기 여기 일단 또 빵으로 나와주면 안 되겠네요.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자, 그러면은 얘는 어디다 넘기지? 사인과 코사인이 찢어져 있으면 사실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다시 할게. 넘겨도 되는데 자리가 너무 좁아서 좋았구나. 알았어. 미안. 자,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2 코사인 그렇죠? 2루트 3분의 1 플러스 b는 지금 4k제곱 4 곱하기 2루트 3분의 1 곱하기 사인 2루트 3분의 1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넘겨서 그냥 탄젠트로 갈게요. 합치려고. 그렇죠? 제곱을 해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2를 써도 되지만 그냥 나눠서 갑시다. 자, 그럼 얘만 좌변으로 넘겨준다면 얘는 2 곱하기 얼마에 약분하니까 루트 3분의 2잖아요. 넘기면 2분의 루트 3이죠. 되겠고 얘는 넘기면은 탄젠트가 되겠네. 탄젠트가 되겠네. 2루트 3분의 1 플러스 b.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날아가니까 루트 3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정리해 본다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탄젠트 그래프 미안해. 너무 좁아졌어. 내가 저기서 너무 공간을 너무 확 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여기가 지금 파이죠. 이 지점이 파이.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예요. 자, 그러면은 b는 어차피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예요. 거기다 2루트 3분의 1을 더합니다. 그럼 2루트 3분의 1이면 2루트 3분의 1이면 당연히 1보다도 작아요. 괜찮죠? 파이가 3.14 어쩌고저쩌고인데 그쵸? 지금 얘가 루트 3 나올 수 있는 값을 딱 따져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왜냐면 b가 어차피 이 사이에 있는 값인데 거기서 몰라 파이를 더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지금 파이도 안 더하고 있죠? 2도 안 되잖아요. 더하는 게 무조건 여기일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3분의 파이다. 괜찮네? 여기 그냥 3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 3분의 파이. 따라서 b 값은 3분의 파이에서 빼기 2루트 3분의 1로 그냥 써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살짝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럼 a 값은 아까 0이었으니까 a 플러스 b는 그냥 얘가 답이네요. 그래서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루트 3 6분의 루트 3 그래서 답이 몇 번이지? 3번. 그죠? 3번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뭔가 엄청 어렵지는 않죠. 근데 마지막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다 따져야 돼요. 그냥 느낌상 이거 같은데 라고 해서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들이 답은 맞으니까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건 설마 미안. 얘도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겠지. 이렇게 찍고 들어가요. 도저히 모르겠으면 아는데 찍고 들어가는 건 안 되고요. 도저히 모르겠는데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 얘밖에 없어요. 진짜로. 특수한 값이 나오면 그냥 걔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도 넘어가 봅시다. 저기 71번도 미안해. 이거 할 건 아니고 71번도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저기 씁쓸하다. 2번 동그라미를 보면은 인테그랄 보기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돼 있는데 미안해. 사실 말도 안 되는. 진짜. 미안해. 자, 얘는 뭐냐면은 저기 문제 위쪽에 단 하면서 집어넣어야 돼요. 단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3이다 로 바꿔주면 되고요. 얘 대신에 2번 보기는 기역 니은이에요. 기역 니은 미안해. 나중에 이거 이쁘게 편집해서 새 걸로 다시 줄게요. 디자인 작업이 끝나기는 했는데 그것도 지금 똑같이 나와가지고 미안. 그렇지. 이거 똑같이 나왔지. 그래서 이거 수정해서 다시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걸로 좀 가봅시다. 자, 유형 9번으로 갈 거예요. 71, 72는 사실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우와, 72번, 29번인데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29번도 지금처럼 선택 과목인데 24번까지만 공통 과목이고요. 25번부터 30번까지 6문제가 선택 과목이에요. 그런데 선택 과목이 이 당시 선택 과목이 지금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72번은 29번이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높은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8번? 잘 쳐봐야 28번?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스텝 3에 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얘는. 자, 그러면 유형 9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얘는 시작부터 스텝 3죠. 왜? 그래프 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 자, 일단은 밑에 있는 여러 문제들도 괜찮긴 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좋은 문제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일단 73번이에요. 그래서 얘 하나 먼저 한번 좀 풀어봅시다. 됐을까? 이거 풀때 그냥 어떻게로 둔 다음에 얘를 단전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대입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되는데 K가 0이 안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K가 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K로 약분, 아까 얘기했잖아. 약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치? 0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도 아까 전에 첫 번째 1번에서 K가 0인 걸 한번 넣어보고 그게 안 되는 걸 검증을 한 거지. 여기다가 K가 0인 거를 넣으면 이렇게 풀면 K가 0인 걸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풀려면 K가 0인 거를 아는 방법, 0이 아닌 걸 아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지, 이 상태에서 몰라요. 왜냐면 0인 걸 깔고 지금 약분한, 0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약분한 거기 때문에 0을 검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런 식으로 넣어봐야 돼. 괜찮을까? 그래도 프림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냥 얘가 0 감사하면은 0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을 때도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어차피 얘가 0을 넣으면은 성립하지 않는 그냥 1 넣은 다음에 1이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이거보다 높게 가지고 살아있는데 좀 야매롭게 느끼는데 어차피 0 넣으면 성립 안 되니까 1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 잘 찍었다. 이 도함수의 분자가 대칭축이 1이에요. 그래요? 지금 딱 맞아 떨어졌어. 그때가 최소값이거든. 진짜요?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면은 분자가 2차가 최고척에서 음수가 나오니까 이때는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음수가 되는 거죠. 1 집어넣은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졌어. 진짜로 대박이야. 원래 풀 때는 그렇게 고민 안 하고 해야 돼요. 당연하지. 다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등호 넣어야 돼요. 네. 오케이. 그치? 응? 잠깐 그러네. 그게 무슨 뜻이지? 오케이. 미안. 힌트 좀 줄까? 뾰롱. 뾰로로로. 잘 막히는데 좀 찝찝해서 그러지. 오케이. 자, 지금 디귿이 솔직히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기역, 니은까지는 다 잘 정리한 사람들이 많은데 디귿까지 마무리한 사람은 있지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라는 거.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 그죠? 평균 변화를 나오면 평균값 정리 꼭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로. 디귿은. 자, 그러면은 조금만 가봅시다. 일단은 힌트성으로. 자, fx는 ln 2x제곱 플러스 1. 자, 요거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역에서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가 기함수다.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도함수 구해야죠. 그래서 도함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도함수가 기함수라는 거는 원시함수가 우함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냥 얘가 우함수인지 봐도 돼요. 우함수죠, 그냥. 딱 봐도 우함수죠. 왜? 이건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함수, 기함수 판정은 우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 y축 대칭 이런 거 다 안 돼요. 진짜로. 뭐의 대칭이다라는 거는 우함수의 성질인 거고 정의가 아니에요. 아니 뭐 물론 y축 대칭이랑 얘랑 사실 똑같은 얘기이기는 한데 왜 내가 y축 대칭보다는 이 식을 더 강조를 많이 하냐면 이 식을 이용해서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의미적인 거는 그냥 파생된 거고 얘가 원칙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수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 수식이 아니고 보통 뭘 떠올리냐면은 원점 대칭을 떠올리는데 문제는 기함수는 원점 대칭만 성립하는 게 아니죠. 왜? 얘는 원점 대칭도 성립하는 건 맞지만 얘는 원점 지나가야 돼요. 왜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여기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f0은 마이너스 f0. 그러니까 2f0은 0. 그래서 f0은 0이 아니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어떠냐면은 만약에 요런 함수가 있다. 그쵸? 우리 많이 보는 거니까. 그쵸? 이런 거 분수함수. 원점 대칭 맞잖아요. 이 기함수예요? 이게 기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원점 안 지나가면 기함수가 아닙니다. 괜찮죠? 물론 정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뭐였냐면은 뭐라 그럴까? 이 식이 x가 0을 지면 나머지에서 성립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x가 0이 빠진 거니까 그때는 그냥 원점 대칭만 사용하라는 얘기겠죠. 그럴 때는 써도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원칙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원점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게 우함수지 기함수지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 우리는 편하게 무함수, 기함수는 짝함수, 홀함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ln 2x 제곱 플러스 1. 완전 똑같잖아요. 이거 항등식이죠? 그럼 당연히 얘는 무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함수, 기함수 판단은 당연히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같은 건지 아니면 부호만 반대인지 따져야 됩니다. 무함수가 판단할 수 있고요. 미분해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함수. 잠깐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우함수를 미분하면은 기함수다. 맞죠? 기함수를 미분하면은 우함수다. 맞죠? 우함수를 기함수를 적분하면은 우함수다. 퀴즈 1번. 퀴즈 2번. 우함수를 적분하면은 기함수다. 자, 5x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두 개만. 미분은 실수가 안 나오는데 적분은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1번과 2번. 자, 정답 확률은 25%. 오케이. 아직 고민 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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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채로운데? 잠깐만. 1번과 2번에서 5x가 있고요. x오가 있고요. 5가 나왔어요. 현재까지. 셋둘둘.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확률은 4분의 1. 여기서 적어버리면 딱 보이는구나. 오케이. 우리 아까 했지? 오케이. 우리 아까 했지? 우리 아까 안 했지? 했나? 오케이. 미안.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됐네? 이게 아니지. 이렇게 됐네. 넷셋넷. 와, 굉장히 박빙인데? 왜 XX는 없지? 미안해. 이건 없네요. 자, 답은? 아쉽지만 답은 1번이에요. 1번. 왜? 기함수는 적분하면 우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함수를 적분한다고 기함수가 되지는 않아요. 왜? 적분상수 때문에 그렇죠? 상수는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상수항은? 우함수예요. 상수항은 우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함수를 적분했을 때 적분상수 때문에 기함수다라고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x제곱 같은 경우 부정적분 씌운다고 친다면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c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c가 빵 나오면 얘는 기함수가 맞아요. 근데 c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얘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에요. 다만 0,c를 점대칭으로 하는 함수인 건 맞아요. 점대칭 함수입니다. 괜찮죠? 얘는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가 아니고요. 점대칭 함수예요. 그렇죠? 0,c라는 점대칭 함수입니다. 물론 c가 0이면 원점 대칭되면서 원점 지나가니까 기함수는 맞지만 그러면 얘는 그렇죠? 당장 우리가 x 같은 걸 적분한다고 치더라도 2분의 x 제곱 플러스 c 어차피 다 우함수 성분들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니은도 한번 좀 볼게요. 니은은 f'x의 최대값은 루트 2다.
그렇죠. 최대값은 루트이다. 뭐 이렇게 쓰면 틀리네. 그렇죠. 이거의 최대값은 루트이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방법이 없죠. 이건 그냥 미분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해서. 근데 이거 ln 2차 미분 되게 많이 나오죠. 왜? 도함수가 전형적인 문수함수잖아요. 진수분의 승미분. 와, 이거 지겹지 않아요, 진짜? 너무 지겹지 않아요? 아, 지겨워야 돼, 진짜. 미안해. 아직 안 지겹나? 아, 진짜 지겨워야 돼요. 지겨워야 돼. 그냥 보면은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그냥. 괜찮아요? 너무 많이 해서 그냥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지긋지긋한 그래프들 몇 개 있습니다. 얘뿐만 아니고 x, 2x제곱, 무슨 뭐 x제곱, 2x제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x분의 lnx? 이런 것들? 다 뻔해요. 아, 이런 것도 봐도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미안. 이렇게. 미안. 자, 아무튼 막 튀어나와야 돼요. 이건 나중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차근차근 또 볼게요. 되게 전형적인 그래프라서. 특히나 지수랑 대수함수 나오는 그래프가 저기 이쪽에서 아예 유형 11번에서 체계적으로 계속 봅니다. 유형 11번에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중요한 거지.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보자마자 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미분된 상태에서 봤는데 결국엔 지금 이 지점이 문제가 되죠. 이게 최대값이 루트 2라는 거는 지금 이게 함수값, 극대 지점이 지금 루트인지를 보는 거니까 지금 얘는 이 지점 어떻게 하지? 도함수의 기울기죠. 얘는 지금 f'(x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 미분해서 또 용되는 걸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미안, 이건 어쩔 수 없겠다. 미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16x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4니까 x제곱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요 지점의 좌표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산은 그냥 좀 생략할게요. 자, 그럼 루트 2분의 1 집어넣는다고 친다면은 얘는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분자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2루트 2. 우와! 루트 2. 맞죠? 그렇죠? 최대값이 루트 2인 게 맞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기억도 맞고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까지는 솔직히 그냥 시간 문제니까 디귿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얘는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하여 근데 fx1 빼기 fx2 절대값이 루트 2의 x1 빼기 x2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딱 뭐예요? 요게 델타 y죠. 이 y 변화량이죠. 함수값끼리 뺀다 그러면은 얘는 y의 변화량이에요. y의 변화량 나오면은 수능 끝날 때까지 나오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냥 변화율이에요. 괜찮나요? 없어도 x의 변화량으로 나눠야 돼요. 델타 x로 무조건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x1 빼기 x2로 나눠야 돼요. 이 없어도 나눠야 돼요. 괜찮죠? 그런데 있어요. 떡하니 있어요. 그럼 나눠줘야죠. 얘가 지금 x 변화량인데. 그렇죠? 왜? 미적분에서 기울기가 차지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기울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나눠주는데 어차피 얘는 절대값이 양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호는 당연히 안 바뀌어요. 그렇죠? 얘가 지금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분모 분자 절대값 돼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절대값 3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 아니 뭐 절대값 3분의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 없죠. 어차피 양수화되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값 x1 빼기 x2분의 fx1 빼기 fx2. 얘가 지금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는 건데 얘는 사실상 이 안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f라는 함수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최대 루트 2까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잠깐만, 그럼 얘는 원시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는데?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볼게요. 평균값 정리로 들어갈 건데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봅시다. 왜? 생각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원시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그렇죠? 얘는 지금 도함수예요. 감소했다가 증가합니다. 딱 0에서 극소가 나와요.
0에서 극소 나오니까 0에서 극소 나오는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나와요. ln 1 나와요. 0 나옵니다. 한마디로 극소값이 지금 원점으로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고,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 그래프가 될 거야. 어차피 극소니까. 근데 문제는 이해도 함수가 빵빵 나오는 점이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다시 또 위로 볼록으로 바뀝니다. 괜찮죠? 왼쪽도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게 지금 fx 그래프예요. 자, 이거는 만약에 헷갈린다 하면 증간표 이용해서 그려줘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안에 있는 x1, x2 점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대소관계는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그냥 임의 두 실수라고만 나와 있죠. 뭐이?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생각할게요. 왜? 같은 실수면 못 나눠요. 그렇죠? 그럼 문제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문제 오류 아닌가? 근데 문제가 오류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은 만약에 같은 실수인 경우라면은 얘는 아예 빵 나오고 얘도 빵 나오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0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만 좀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안에서 x1과 x2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혔다. 그럼 이런 두 점 사이 기울기죠? 그렇죠? 이런 두 점 사이 기울기. 이런 기울기가 최대 루트 2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서 보면은 기울기가 언제가 제일 커요? 딱 요 지점에서 제일 커요. 기울기가.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가장 큽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죠? 그럼 당연히 x1과 x2는 둘 다 이 변곡점 지점으로 몰려 들어갔을 때가 제일 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순간 변화율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가 그나마 제일 크지 않겠느냐. 그래봤자 루트 2보단 작거나 같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디귿이 맞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래프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냥 보는 거고, 이런 능력도 키워야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가 못 보는 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예 감도 못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별짓을 다 해서라도 해석해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막 쥐어짜내야 돼요. 막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하죠.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고. 미안해. 싸.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이거를 갖다가 딱 보는 순간 잠깐 평균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율하면은 딱 하나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등과정 통틀어서 나오고 있는 정리가 있어요. 정리가 딱 두 개밖에 없죠. 원래는 네 개지만 첫 번째 사이값 정리, 두 번째 평균값 정리. 그쵸? 이 두 개는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산술기하 평균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는 잊을만 하면 뒤통수 때리러 와요. 진짜로. 잊었어? 뻥 이렇게 때려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둬야 돼요. 사이값 정리는 연속 조건에서 작았던 애가 커지네. 작았던 애가 커지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서 만약에 교점이 안 나올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평균값 정리는 당연히 뭘 보는 거예요? 평균 변화를 보는 거예요. 평균 변화를 나오면 평균값 정리는 안 쓰더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극한이 씌워져 있으면 평균값 정리를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냥 어차피 순간 변화율로 가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평균 변화율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F'C를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것과 똑같은 F'C를 지정해 줄 수 있다. 평균값 정리의 핵심이 뭐냐면은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대체해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두 지점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 계수를 갖고 있는 지점이 없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 내용 말고도 이 기울기랑 똑같은 걸 얘로 대체해서 해석하자. 어차피 중간에 있을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사이에 있을 거니까. 무조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에 해당하는 기울기랑 똑같은 게 그 사이에 무조건 있을 거니까 얘로 그냥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C값은 그냥 편의상 x1과 x2 놓고 봤을 때 x1이 더 작다고 그냥 할게요. 그렇죠? 어차피 순서 바꿔놔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지금 이 식은 F'C가 루트보다 작거나 같냐? 언제?
모든 실수에서 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뭐 물론 여기 절대값 식여야 되겠지만 그쵸? 맞잖아요. 괜찮죠? 이게 지금 니은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네? 디귿이 니은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지? 오케이. 미안해. 헷갈리는 거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기 바랄게요. 이 평균값 정리 관련된 개념은 되게 많이 중요하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화이팅.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 13번 했고요. 79번은 저거는 만약에 도전 정신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79번이 역대 수능 최고 난이도예요. 정답률 0% 나왔던 문제예요. 정답률 0% 나왔던 거. 역대 최고 난이도. 솔직히 나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한번 풀었을 때, 맨 처음 풀었을 때 참 말하기 민망하지만 40분 걸렸어요. 푸는데 40분 걸렸어. 내가 진짜 뭐 모의고사 어렵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5월 모의고사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은 14, 15랑 21, 22, 그다음에 29, 30. 28분 빼고. 이거 빼고 30분 걸렸어요. 한번 풀어봤는데 30분 정도 걸렸고 얘네 다 합쳐서 22번 빼고 21번, 29번 요거까지 푸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나 그래요. 그 다음에 요게 한 5분 정도, 이게 한 5분 정도 걸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28번이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일반적인 케이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심 반지름을 안 써요. 그걸 쓰는 순간 오히려 더 우주가요. 자, 원이 내접하는 경우에 핵심은 당연히 교점 중에 하나로 나와요. 이게 두 원이 내접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얘가 지금 이 내접하는 걸 가지고 핵심으로 써서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더라? 이렇게 생겼는데 맞나? 아무튼 연결시키면은 일직선이 나오는 그걸 이용해서 봐줘야 돼요. 내가 사실 모의고사 정리한 거를 해설을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내가 내일 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좀 보게. 미안. 별로 안 궁금한가? 미안. 자,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해? 정신이 없군요. 79번은 40분 정도 걸렸는데 풀고 나서 내 감상이 뭐냐면 딱 푼 그 직후에는 내 감상이 이걸 학생이 풀 수 있을까? 그냥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근데 한 2번 정도 더 풀어보고 난 결론이 뭐냐면은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거야. 진짜로 엄청 잘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수능이 아니면 이런 퀄리티가 안 나오겠다 그냥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스텝 3까지 좀 충분히 다 푼다라고 한다면 얘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그냥 물어봐요. 그냥 어차피 우리 한 달 정도면은 쟤도 다 끝날 거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질문하는 걸로 갈 텐데 그때 필요하면 그냥 질문하기 바랍니다. 안 풀어도 궁금하면 물어봐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한 30분 걸릴 거라서. 자, 아무튼 근데 이게 좀 간단하게 잡으면 되게 빨리 끝나요. 고민스럽다. 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싫어하겠지? 사실 뒤에 있는 거 하나 정도 더 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미안해. 너무 훅 지나가는데 시간 관계상 남은 시간을 그나마 쓰면서 문제 풀기 좋은 거, 논리 이야기 좋은 거. 솔직히 말하면 지금 73번 한 거 빼고는 74, 그 다음에 76, 77, 78 다 별로 안 어려워요. 솔직히 73번이 제일 어려워요. 진짜 할만해서 그래요. 진짜로 할만합니다. 유형 10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휴일 10분은 미안해. 왜냐면 2주 내로 지금 도함수 활용을 끝내는 게 목표라서 다음 주에 끝내야 돼요. 다음 주에. 그래야 적분에서 시간 들일 수 있어요. 왜? 적분이 미친 듯이 어려워요. 진짜로. 이거보다 더 어렵다고? 비슷하게 어려운데 얘는 그나마 우리가 수투에서 해보던 거랑 비슷한 게 많잖아요. 많아서 그나마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적분 쪽은 수투에서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 가지 적분법 때문에. 그래서 걔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쪽을 좀 시간 더 드릴 예정입니다. 미안해. 그나마 짧게 들어가 83. 너무 지나갔는데? 10번을 건너뛰었는데? 미안해. 근데 80번, 81번, 82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미안해. 스텝 3네. 83번으로 갈게요. 미안해. 근데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서. 스텝 3는 그냥 수업 시간 때 한 거랑 그 다음에 여유되면 한두 문제만 더 해도 그냥 숙제한 걸로 할게요. 이거는 힌트를 잠깐만 좀 가볼게요. 일단 가나 조건만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가나 조건만. fx는 1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수식만 가지고 오면은 뭔가 와닿는 게 별로 없죠. 그래프적으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fx를 좌표평면에다 놓고 봤을 때 함수값이 1이 안 나와요. 함수값이 1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y는 1을 경계선으로 해서 얘보다 위에만 그래프가 나오거나 얘보다 아래만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얘 기함수예요. 그렇죠? 기함수는 원점 대칭도 원점 대칭이지만 뭐가 또 있다고 얘기했어요? 원점 지나간다라는 거. 이 원점 지나간다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원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얘보다 위에 나올 리가 없겠죠? 무조건 밑에 있어요. 무조건 밑에 있으면서 원점 대칭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기억을 좀 해석해 볼게요. 그 기억이 해석이 돼야 다가 해석이 됩니다.
혹시 버튼인지 될까요? 오, 그래프 안 그렸지? 얘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아, 그러니까 그래프 좀 그려봐. 있어요. 신기하지. 그럴 수가 있어. 아하. 아이고 아깝다. 니가 틀렸어. 미안. 자, 미안. 시간이 조금 많이. 근데 그래프가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도 잘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지금 가족권에서 1 못 나온다고 얘기했고 나조건에서 기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똑같아요. 어차피 지금 기함수니까 대칭인 마이너스 1도 안 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래프는 지금 이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만. 아, f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구나. 그렇죠? 기억이 맞으면서 다시 한번 f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나온다라는 걸 정리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놓고 본다면은 얘는 1 플러스 fx, 1 플러스 f 마이너스 x. 아, 잠깐만, 기함수죠? 기함수는 마이너스가 나가도 되죠? 그래서 이 식은 1 플러스 fx 곱하기 1 마이너스 fx로 쓸 수 있는데 잘 보면 지금 f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그러면은 기울기로 부호 판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값은 fx 플러스 1이니까 0부터 2 사이에서 나와요. 얘가 0부터 2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fx라고 해도 어차피 마이너스 fx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죠. 거기다 2를 더했으니까 얘도 0부터 2 사이에서밖에 안 나와요. 0도 안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둘 다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네요. 그렇죠? 얘는 증가밖에 안 해요. 증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어떤 구간에서도 절대 감소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변곡점이 3개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미안해. 시간 너무 늦어가지고 좀 마무리할게요. 자,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만 하겠죠. 증가만 하다가 가니까 이렇게 가겠는데? 근데 변곡점이 하나 아니야? 모르죠? 이게 감소는 안 하잖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감소를 안 하더라도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쵸? 이러면은 변곡점이 아래로 볼록해서 위로 볼록 바뀌는 요 지점 변곡점. 위로 볼록해서 아래로 여기도 변곡점. 여기도 변곡점. 여기도 변곡점, 여기도 변곡점.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막 몇 개가 나올지도 모르겠는 상태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3개라고 하는 건 그럼 틀렸다고 해야 되나? 안 돼요. 지금 얘는 f'x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1 플러스 fx, 1 마이너스 fx니까 1 마이너스 fx 제곱. 지금 요 식을 뽑아낸 친구도 있기는 한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변곡점,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변곡점은 당연히 이계도 함수에서 판단해봐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fx 곱하기 f'x예요. 그럼 이계도 함수는 당연히 빵인 지점에서는 변곡점이 나올 텐데 지금 다시 한번 어때요? 얘 값이 0이 안 나와요. 괜찮나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0 될 수 있는 경우는 x가 딱 빵밖에 없죠. 원점밖에 없어요. 왜? 증가함수니까. 이거 틀렸네. 미안. 내가 기억 디귿인 줄 알고 머릿속에서 기억 디귿. 미안해. 답이 기억이야.
그래서 얘는 변곡점이 유일하게 딱 하나만 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안 되고요. 무조건 딱 0에서만 변곡점인 상태, 0에서만 변곡점인 상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고 말 거예요. 물론 얘가 1로 수렴을 하는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변곡점이 유일한 하나. 오케이. 자, 나머지 문제가 사실 여기 스텝 3기는 한데 유형 9번과 유형 10번에 있는 나머지 스텝 3 문제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좀 시도해보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멘탈 나가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니까 기본 문제 일단 싹 다 풀어보고 여유가 되면 다 풀어요. 진짜로. 어차피 이거 기출문제 다 풀어야 돼요. 수능 끝날 때까지 적어도 스텝 4 빼고는 다 완전히 풀어야 됩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아하. 화이팅! 이따가 카톡으로 숙제 다시 한번 다 얘기해 줄게요. 아우 고생했어.